무소속 박범서 후보를 우리 가평에 같이 초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혼란스러우셨죠? 한 10분이 넘는 군수 후보자들이 거리를 이렇게 활보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나니 아니 가평군에는 왜 이렇게 군수 후보자가 많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후보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되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는 파란 물결,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람이 있었죠. 이번에는 또 빨간 당,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과 가평군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내 살림과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어떠한 꿈을 줬습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합니다. 국민의힘도 좋고 무소속도 좋고 민주당도 좋습니다.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126개 리를 방문해서 마을별 현안을 다 듣고 정리했습니다. 마을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6개 읍면의 균형 발전을 위한 6개 읍면 균형 발전 전략도 만들었습니다. 큰 그림, 작은 그림 다 했습니다. 포용의 큰 정치를 하면서 가평의 생활을, 가평군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가평을 살리는 변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혁신의 도구로 가평 국민께서 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후보자께서 그 외에 어떤 정말 종합병원을 단기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 혹시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냥 종합병원은 우리 박범서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런 그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전부 다 폐기하거나 중요사항을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삼척소녀가 알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를테면 산업단지 6만 제곱미터를 갖다 8만으로 올린다든지 학교를 지금 50명 미만의 학교만 대학 전문학교를 세울 수 있는 것을 100여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걸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가 그런 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게 보는데 이게 단지 뭐 장관을 알아서 대통령이 공약성이 높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해당되는 그 산업단지 6만 이상 안 되는 부분, 이거를 우리 국민과 함께 또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거, 폐지는 사실상 어렵고 완화시키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진짜 훌륭하신 여기 후보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또 전문가하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 관련 중앙부처의 공무원 사무관 정도의 실무자하고 이런 것들 환경노동위원회에 어떤 가평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국회의원을 지목해서 그 보좌관들을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외 협력을 해야 그것도 들뚱말뚱하고 문구 하나 고치는 것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아무튼 서 후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더 구체성이 좀 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저 국민의힘 서태훈 후보께서는 뭐 저보다 공무원 생활도 많이 하시고 전 그 부분에 좀 박식할 거로 알았는데 개수는 모르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뭐 요즘 저 유행어처럼 나오는데 110가지 그 중에 뭐 우리 후보님께서 만났다는 그 윤희룡 건교부 장관 원희룡. 예. 원희룡 죄송합니다. 건교부에 해당되는 공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3개입니다. 다음 공약은 우리 무소속 박범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무소속의 박범서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태만 후보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예, 뭐 공약사항인지 뭔지 제가 좀 좌우지간 잘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 플랫폼 뭐 이 펜션 관련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 하신다는 그 플랫폼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유권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소유권 말씀? 아까 뭐 이 홍보 관련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연계가 된다. 예. 플랫폼의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소유권은 누구고? 소유권 저작권은 당연히 만든 사람에게 있죠. 예, 그 플랫폼에 그 소유권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가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예. 아 그렇습니까? 다음 뭐 송기욱 후보나 서태원 후보님, 박범서 후보께 먼저 말씀하시죠. 송기욱 후보님. 예, 그런 자라섬을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그 답변은 좀 이따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약 사항의 그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 그 나머지 후보 세 분들 강태만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는데 정리하셨습니까? 질문하실 분 송기욱 후보님 먼저 마이크 넘겨받으십시오. 강태만 후보님 참 제가 보니까 그 공약 다 들으면 서울시가 가평으로 오는 기분이에요. 아니 3전 시대를 열려면 제가 옆에 보니까 저 양평도 12만 한 3천 되는데 1조 시대인데 이번에 그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 후보보다도 더해요 이게.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과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저보고 아까 따져서 내가 정확한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강태만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그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진짜 좀 제가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정말 그 가평은 먼 미래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후보님께서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보았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올리려고. 네. 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뭘 좀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질문을 잊어먹었어요. 제가 잠시. 그러세요? 예. 그 기억나시면 하셔도 돼요. 예. 가평 그러니까 군수 권한을 갖다 약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약화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약화하겠다 그래 내려놓겠다라고 내려놓겠다고. 같은데. 예. 좀 네. 덜겠다. 네, 덜겠다.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던 것을 분산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강태만 후보? 강태만 후보님 잘 듣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하고 좀 일단 말씀드리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뭐 자랑 같습니다. KBS 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뭐 교양 드라마, 직원 월급, 엔지니어 전부 다 따져가지고 비용이 저희 예산이 1조 4,700억 가지고 살림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평군에서 3조가 나오고 뭐 수익 3천억 원 나오니까 저 자신도 좀 멍한 기분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좀 제가 귀에 좀 들어오면서 질의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이 중심 상권은 물론 밖에 나가면 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특히 3L이 같은데, 소법 1위 같은데, 그래서 대공을 파면은 또 뭐 집수해가지고 또 그것이 뭐 펜션이 많아가지고 뭐 물이 딸린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광역수도 말씀하셨어요. 광역수도. 이 광역수도도 돈만 많으면 가능할 텐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재원으로 좀 할 것인지 그거를 좀 제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각 면에 다니다 보면 그 면장님들의 재량 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되겠다. 임비가 좀 보장이 되면서 권한이 강화되겠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전부 다가 어떤 인허가를 내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의 그 지금 허가 민원과 같은 데도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각 읍면별로 2명씩 파견돼 있고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려면 종합적인
판단도 좀 안 될 것이고 공무원 늘어날 것이고 말은 좋은데 그게 쉽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거 한두 개 때문에 거기 건축사무소가 막 생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대안이 혹시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네, 광역 예, 뭐 그냥 물론 뭐 제목이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저렇게 붙여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애견 그 테마파크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수익이 되고 어떻게 그 운영이 되는 거죠? 동물 테마파크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개 회사하고 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투자 회사고 하나는 이제 그걸 기획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애견 카페라든지 애견 뭐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동물 우리가 뭐 사바나를 보듯이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이쪽에는 맹견, 이쪽에는 뭐 조그만 동물들 해가지고 동물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초원지대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사람하고 같이. 거기에는 레스토랑도 있어야 되고 애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도 있을 것이고요. 수영장도 있을 것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단은 가평에 가면은 그 내 강아지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일단 그것을 뭐 카페 개념이나 이게 놀이나 이런 병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저기 용인 에버랜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동물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게 제 구상이고 그거를 이해한 사람들이 가평이 서울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아까 물론 이렇게 좋은 요즘은 그 애견 그 시장 규모가 13조 원이 되니까 뭐 좋은 생각이신데 뭐 주차 공간도 필요 없고 거기에 문만 따주면 우리가 입장료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제2경춘국도의 IC가 마장리나 승안이 쪽에 생겨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북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통로가 거기 만들어져야 북면 그쪽 지방이 개발된다는 것이고요. 이 남이섬이나 자라섬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뚝방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쪽으로 IC가 생기면서 가로치 터줘도 충분히 가평 상권이 살 수 있고 북면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박건서 후배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평구민 고충을 해결해 주시려고 동분서주해 주신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애완동물 테마파크를 유치할 때 요 애완식품 관련 공장도 같이 넣어서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군수가 되시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공장을 하신다는 게 아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가평 예. 가평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네, 그거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가평군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명의 감사팀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 정책을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인사라는 것은 직무의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어서 송기욱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시민 감사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서태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감사 정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사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송기욱 후보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소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크게 나눠서 전보하고 승진입니다. 큰 축이. 그래서 전보는 이제 그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그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알만하면 떠난다는 말이 많으니까 그거 전문성을 어떻게 살리면서도 또 각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 전보를 통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인데요. 그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형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인사가 완성이 되면은 부군수한테 사무관 예를 들면 30자리면 그 중에서 서너 자리를 정말 전적으로 발탁할 수 있게 부군수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아마 부군수의 영의 명령이 먹힐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는 밖에 나가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예산 따와야 되겠죠. 문제인데요. 제가 군수가 되면 종합인사 고과를 주는 승진 제도의 가장 큰 정점은
외자 유치하는 거, 기업 유치하는 사람 제일 점수 많이 줄 겁니다. 그다음에 민원 해결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느냐, 요거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남녀 구분 없이 지금 여성분들이 꼼꼼하게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층이 넓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승진될 거라고 보고요. 감사제도는 전적으로 우리 송기욱 후보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개발 즉 경사도가 강화되는 바람에 가평구는 이제 평지가 아니면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지 소유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동종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체 면적의 84%인데 우리 가평군 다 죽으라는 거다. 근데 저희 이게 공고사항이지 저희 가평군 의회에서 다행히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건 안 된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평군 지역만에 그 지형을 다시 지도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가평이 다르고 양평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 지구가 둥그기 때문에. 잘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도지사님이 오더라도 우리가 함께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평을 뭐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 평지하고 똑같이 묶어가지고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죠. 군수가 머리를 깎거나 띠를 둘러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시행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정말 군수가 머리 깎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평의 산지 85%, 84%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거 똑같이 적용해서 한다? 그런 탁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허용할 수.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재산권만 침해하는 게 많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 중에서도 사유지가 편입돼 있어가지고 그냥 누가 다시 그걸 매입하면 못 다니게 만들고 하는 게 지금 저기 고성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요 가평군에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자 단계적으로 이거는 1차년도, 2차년도 그걸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를 접근할 때에 가평군에서 마을회 간의 증축 문제라든지 뭐 같이 전체 6개 읍면이 포함된 문제를 전수조사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그 시스템과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자 이거 언제까지 해주겠다 이런 걸 참 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제가 들어가면 정말 잘 한번 하겠습니다. 이른바 공사 입찰 덤핑입니다. 이런 문제를 군수가 되면 제도적으로 막을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뭐 85억 선에서 아니면 80억 선에서 하게끔 권장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 네. 이런 것을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서태훈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이 엄청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같은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가 손해인 이런 우리 무소속 박범서 후보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조달이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아주 촘촘하게 그게 아주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지가 별로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경쟁 입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덤핑이 나올 만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 경쟁 입찰이라든지 조건부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어오는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그동안의 통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업체한테 특정하게 많이 갔는지 어떻게 덜 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써내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그냥 제한 경쟁 입찰인지 공개 입찰인지 이런 방법이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감사 기능 얘기했는데요. 감사 기능이 이제 적발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약간 계도나 컨설팅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자 지금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정밀하게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만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어떤 내용은 없다고 답합니다.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